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시작된 이후로 요즘 가장 급변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동의서도 필요 없었고 경쟁자도 적었으니까 좋은 입지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저도 6년 전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어떤 규제들이 나왔는지, 이제 망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도의 규제입니다. 많은 구청에서 철근 콘크리트 30년, 연화조 구조 20년으로 노후주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구청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아마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숙소들은 대부분 9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 하면 94년도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로 찾아야 돼요. 제가 세팅한 숙소들을 보니까 91년, 92년 주택들이더라고요. 노후주택 기준을 만든 것이 안전상 그리고 한국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되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건지, 이게 참 시장에 맡겨둔다면 노후대에서 경쟁력이 없는 숙소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고, 경쟁력 있게 잘 만든 숙소는 장사가 잘 되니까 오히려 경쟁에 맡겨두는 것이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오픈만 하면 경쟁자가 없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숙소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연식을 따지는 것은 신규 숙소를 제한하는 것에는 물론 좀 더 쉽고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일방적인 조처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에 집중해봤자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이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생각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름 이점도 있어요. 많은 호스트들이 예쁘게 집을 고치고 만들어 놓고 집주인에게 뺏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허가를 받고 4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숙소는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될 겁니다. 4년이 어떻게 나왔냐면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4년인데 이렇게 4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30년 제한에 걸려서 집주인이 내가 에어비앤비 할래 라고 해서 들어오려고 해도 연식 제한 때문에 신규로는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권은 나한테만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주택을 내가 지금 숙소로 허가를 받으면 이제는 1년만 지나도 신규 숙소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고, 허가를 받은 숙소를 양도하는 것에는 노후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사업권은 나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라는 목적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으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를 할 거면 내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임장을 계속 다닌다면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임장을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면 더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공급이 줄어드냐라는 것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비앤비에서 허가받지 않은 숙소들은 삭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2024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기능이 활성화되며 이 시점 이후로 신규 숙소 등록은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등록된 숙소들도 2025년 10월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정부에서는 에어비앤비에다가 호스트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싫다고 했었는데 아마 계속된 압박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보면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사실 공개할 것도 없었어가지고 지금까지 비공개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법을 에어비앤비에서 묵인을 한 것이죠.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유 숙소, 심지어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숙소만 해도 16,0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 허가된 업체는 1,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불법인 거죠. 에어비앤비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인데 90%의 숙소가 없어지니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곳은 호텔이죠. 사실 이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도 공유 숙박을 주택 임대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규정을 하고 공유 숙박을 때렸었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 호텔료만 올랐다고 합니다. 이 공유 경제가 말이 많긴 하지만 탄소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들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결론은 지금이 오늘이 제일 숙소를 구하기 좋은 가장 높은 확률인 날입니다. 앞으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숙소들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계속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지금이 가장 확률이 높은 날이니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